마치 맞아요. 왜 방탄 유리처럼 맞아요. 아무리 총알을 쏴도 안 들어가는 말 총알을 보내도 뚫지 못하는 방탄 유리 같은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같이 왜 야, 밀가루 먹지 마. 근데 그런 거라든가 우리 나가서 바람도 쐴 겸 뭐 커피 한잔 하자. 커피 한잔 하자 그랬더니 바람도 쐴 겸 나가서 커피 마시러 갈까? 그럼 집에 있어 그냥. 에휴.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를 우리 남편은 다 그냥 다 잘라버리네. 자기 생각만 단가 이제 약간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 고집도 세. 뭐 약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탄 유리 같은 그런 소통 방식을 쓰면 그다음에 좀 할 말이 없어지죠. 네. 제가 가게 준비하면서 굉장히 바빴거든요. 음. 그러다가 정말 오랜만에 낮에 시간이 있는 거였는데 딱 잘라버렸어요. 그때 어떠세요? 그럴 때? 이제는 좀 익숙해져가지고 아유 뭐 그래서. 당연히 안 가겠지 네, 이렇게 네. 돼요. 아니 근데 우리 준용 씨는 네. 통보냐 상의냐가 굉장히 중요하시더라고요. 네. 그죠? 네. 근데 내가 이거 처음에 한다 그랬을 때 자기 왜 이렇게 화를 냈어? 나한테 상의를 한 게 아니라 통보를 한 거 아니야. 니들끼리 다 얘기해놓고선 상의인가? 그럼 내가 잘못한 건가? 하고 지금 내가 뭐야? 배고프지 않아? 나 배가 굉장히 고파. 근데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나 안 먹겠다 그러는 거야? 아니지. 조금만 먹겠다는 거지. 먹겠다는 건 아니야. 그렇지, 이 얘기지. 응. 아침 간단하게 먹으면 안 돼? 그래 김치찌개로 간단하게 먹어. 찌개요? 간단한가? 김치를 꺼내야 되는 게 어떻게 간단해? 그래 그 김치만 꺼내줘. 간장국수 먹으면 안 돼? 아유, 밀가루 먹지 마. 아유, 밀가루 좀 먹지 마. 국수 먹고 싶었다. 못쓰게졌다. 준용 씨가 직접 하시네요. 네. 그래서 김치만 꺼내달라. 네. 아 배고파. 우와. 배고파. 먹자. 맛있겠다. 진짜 후다닥했다. 괜찮아? 완전 맛있어. 이런 거 후다닥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일단은 칭찬을 아예 안 받아주시네. 좀 쑥스러워서 그래. 그런 건가? 아 여보 잘 먹었습니다. 품에 뭐 하고 있는 거야? 들릴 텐데. 바람도 쐴 겸 나가서 커피 마시러 갈까? 그럼 집에 있어 그냥. 에휴. 괜히 늘어지지 말고 음. 나가서 차 한 잔 마시러 갔다 오자. 나 이제 장사 시작하고 나면 언제 이런 여유가 있을지 몰라. 근데 뭔가 뭐 하러 갈까 이런 것도 되게 눈치 보면서 얘기하게 돼요. 근데 내가 이거 처음에 한다 그랬을 때 자기 왜 이렇게 화를 냈어? 그러니까 뭐 하라고 시작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렇게 화를 냈어? 내가 뭔 화를 냈다 그러냐? 자기 되게 화냈잖아. 뭔 소리 몰라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 너 나한테 통보했다고. 아 그때는 그랬지. 나한테 상의를 한 게 아니라 통보를 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상의야. 니들끼리 다 얘기해놓고선 아니 얘기를 한 게 하나도 없었다니까? 뭘 얘기를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날 찜질방에서 얘기해놓은 거지. 아니 찜질방에서도 그 얘기를 안 아니 했다니까. 자세한 얘기는 안 했겠지만 니네가. 아니 쿠다리의 키읔자도 얘기를 안 했어. 자기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가 예상한 거잖아. 니네들 오늘 찜질방에서 몇 시간을 보냈으니까 거기서 이미 다 얘기한 거잖아. 그걸 나한테 통보한다라고 생각한 거잖아, 당신은. 통보한 거라니까. 통보한다고 생각한 게 내 말 아니야. 한 번만 들어봐요. 우리가 한번 해볼까? 라고 얘기가 나왔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본 거지. 이건 상의가 맞잖아, 그지? 그럼 상이지. 상의야. 통보 아니야? 이건 상의가 맞잖아, 그지? 통보. 대쪽 같으시네. 이렇게 다르구나. 그럼 상의라는 게 뭐야? 몰라. 몰라? 이게 상의하는 거 아니야? 상이
상인데? 상인가? 아니야. 내가 그때 괜히 화를 낸 건가? 그럼 내가 잘못한 건가? 항상 자기가 좀 이런 식이야. 뭔가 내가 자기한테 이거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내 판단에는 너희들끼리 작당 모의를 다 했어 이미. 자기 혼자 생각하고 아니 갑자기 왜? 화내는 경우가 있어. 갑자기? 아 애교인가 애교? 갑자기 왜 그래? 몰라. 나 미치겠다. 그래서 하고 싶은 데가 뭐야? 왜 화를 냈냐고? 아, 네. 좀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네요. 네. 저런 얘기를 했구나. 근데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저 때는 화가 나신 거예요? 저 굉장히 예쁘게 얘기한 거예요. 저때 화난 거 아닌데? 그 안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알았다고 이게 미안하다예요. 알았다고가. 그만해라 이게 알았다고. 이게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준용 씨가 굉장히 공감을 잘해줄 때도 있고 되게 자상하고 칭찬도 많이 해줄 때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종류는 굉장히 이렇게 마치 왜 방탄 유리처럼 맞아요. 아무리 총알을 쏴도 안 들어가는 말 총알을 보내도 뚫지 못하는 방탄 유리 같은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까 같이 왜 야, 밀가루 먹지 마. 근데 그런 거라든가 우리 나가서 바람도 쐴 겸 뭐 커피 한잔 하자 그랬더니 바람도 쐴 겸 나가서 커피 마시러 갈까? 그럼 집에 있어 그냥. 에휴.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를 우리 남편은 다 그냥 다 잘라버리네. 자기 생각만 던가 이제 약간 이런 오해를 할 수가 맞아요, 있고 그다음 고집도 세. 뭐 약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탄 유리 같은 그런 이 소통 방식을 쓰면 그다음에 좀 할 말이 없어지죠. 네. 제가 가게 준비하면서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오랜만에 낮에 시간이 있는 거였는데 딱 잘라버렸어요. 그때 어떠세요? 그럴 때? 이제는 좀 익숙해져가지고 아유 뭐 그래서. 당연히 안 가겠지 네, 이렇게 네. 돼요. 아니 근데 우리 준용 씨는 네. 통보냐 상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시더라고요. 네. 그죠? 네. 근데 내가 이거 처음에 한다 그랬을 때 자기 왜 이렇게 화를 냈어? 나한테 상의란 게 아니라 통보를 한 거 아니야. 니들끼리 다 얘기해놓고선 상의인가? 그럼 내가 잘못한 건가? 하고 싶은 데가 뭐야? 통보로 받아들여가지고 네. 그때 화를 좀 냈죠. 네. 주로 이제 아내한테 상처되는 말을 이제 툭툭 뱉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사실 기분이 나빠도 이 친구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나가는 말은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런 거 묘한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쎄해지면서 이제 말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게 다 사람마다 다른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맞아. 소통할 때 몇 가지만 좀 잘 기억해서 적용을 해도 한결 관계가 또 부드러워지거든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어떤 뜻인지는 알겠어. 어떤 마음인지는 내가 알겠어. 알아들었어. 이게 쿠션, 말랑말랑한 쿠션이 싹 흡수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요거를 싹 흡수해줄게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시군요. 라든가 그런 마음이었군요. 들어보니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은 다르지만 당신의 의도와 당신의 마음은 내가 알아들었어요. 이거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간장국수가 먹고 싶은데 그럴 때 사실 안 먹고 싶어. 나는 김치찌개 먹고 싶어. 그래도 이걸 한번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메아리처럼. 간장국수가 당신 먹고 싶어? 이러면 이게 내 말을 잘 들었구나. 내 말을 경청해서 제대로 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당신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야. 나랑 좀 의논이 필요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그러니까 물음표. 그래? 정말 오늘은 커피숍에 가고 싶은 거야? 아니면 간장국수 진짜 먹고 싶어? 그럼 먹을까? 물음표를 많이
사용해 주는 거. 네, 네. 보면 아름 씨가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뭐 이렇게 뭘 바가지도 안 긁고 잔소리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대체로 많이 이해해 주는 편이시죠. 잔소리는 제가 더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름 씨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막 계속 요구하고 들어달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으시죠. 네. 그런 분위기 때문에 뭔가를 이거 하자라고 할 때는 본인이 되게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름 씨가 얘기할 때는 진짜 오늘 나가고 싶은 거야? 진짜 오늘 나가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한 번만 물어봐 주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 원래 안 그런 사람이니까. 이게 갑자기 눈물 나는 거 눈물이- 맞아요? 왜 눈물이 핑 돌지? 네. 근데 왜 방금 이렇게 울컥하셨을까요? 그냥 너무 제 마음을 알아주셔가지고. 아, 남편분에게 혹시나 듣고 싶었던. 네네네네네. 아, 정말. 네. 이 정도면 오 박사님이랑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있으니까. 네, 네. 간장국수 먹고 싶다. 아, 간장국수 먹고 싶다 그랬어? 확실히 바로 뜨셨어. 간장국수는 이따 저녁 때 먹고 지금은 김치찌개 먹으면 안 될까? 진짜 괜찮다 이거. 너무 재밌지. 네. 김치찌개 먹어. 저녁에 또 먹어도 돼. 네. 진짜 말 한마디가 진짜. 네. 네. 근데 부모, 자녀 간에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잖아요. 이게 이들 간의 소통이 잘 안 되면 이제 불통이 되면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겨요. 네. 그럼 아드님하고 대화할 때도 보통 이렇게 좀 단답형으로 대화하세요? 야, 밥 먹었냐? 뭐 언제 들어와? 계속. 대화를 거의 안 해요. 계속. 대화를 거의 안 해요. 아들하고 대화할 때는 요즘에 이제 사회복무요원을 하고 있어요. 그 고려대학교에 출퇴근하고 있는데 야, 그 학교 가면 재밌니? 그러면 아니요. 그럼 뭐 가서 하는 일이 뭐야? 없어요. 야, 부전자전이네. 진짜 없어. 거기서 뭐 일 안 시켜 사람들이. 그러면 그럼 가서 뭐 하는 거니? 그랬더니 그냥 책 보고요. 컴퓨터예요. 이런 식이죠. 네, 아들하고. 우리 아들이 아빠를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아들이 되게 단답형으로 네, 아니요, 모르겠어요. 이게 끝이었어요. 세 가지로만 대답을 근데 이 하는데 사람하고는 대화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 만족도 검사가 좀 이렇게 나오겠구나 좀 예상을 하긴 했어요. 근데 모든 게 다 만족으로 하나 왔는데 역시. 딱 한 가지 심각한 걸로 나온 게 있거든요. 네? 네, 그게 뭐냐면 자녀와의 관계. 이거는 조금 뭔가 되돌아봐야 되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녀가 이제 아드님이 성인이잖아요. 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물리적인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서적인 친밀감, 유대감이 아들하고는 조금 미흡하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아름 씨 같은 경우는 그 현우 아드님과는 좀 더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친밀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두 분의 생각이 되게 많이 다르세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원을 그냥 그때 코로나 때 학원을 데려다 줘야 돼요. 그래서 4시 반까지 아빠 차에서 기다릴게 내려와 했는데 5시가 돼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1분도 기다리는 걸 못하는 사람인데 30분을 넘게 기다렸으니 화가 이렇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넌 도대체 뭐 했어? 이러니까 애가 머리 감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4시 반까지 내려오라는데 5시가 넘어갈 때까지 뭐 했냐고. 머리 감았다고요. 그럼 머리를 약속 시간이 4시 반인데 왜 이제 감았어? 어제 늦게 잤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아빠 늦어서 죄송해요. 뭐 이러면 끝날 일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너 밥은 먹었냐? 그러면 먹었냐 안 먹었느냐로 애들은 대답을 해요. 맞아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딱 끝나잖아요. 대화가 단절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진심은 에이 잘 먹고 다녀. 아유 왜 밥 안 먹으면 속상하지. 챙겨 먹어 아무리 바빠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싹 빼고 너 뭐 했어? 그러면 머리를 감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너 지금 이 시간까지 뭐 했어? 이거는 너 늦지 않게 잘 준비해. 그거 배우는 게 중요해.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사실 뭐가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얘한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감았다고요. 그러면 30분이나 그럼 뭐 했어?
머리 감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는 조금 미리미리 서둘러. 다 기다리니까 시간 개념은 중요해.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그다음에 소통이 이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많이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한우가. 그죠? 네. 제가 그 초원에 실패하고 또 아들을 어머니가 다 키우셨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일산에 혼자 살았고요. 그러니까는 아들 보러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고, 근데 어렸을 때는 참 잘 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약간씩 이렇게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우가 왜 대화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될까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저는. 왜? 소통하는 법을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키웠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말투, 아빠 말투.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도 똑같은 말투. 야, 밥은 먹었냐? 언제 들어오냐? 이걸 애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우는 그렇게만 듣고 자랐으니까 네, 아니요, 됐어요. 뭔가 아빠랑 문제가 생겼을 때 아빠 죄송해요. 제가 이랬는데 이랬어요.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엄마들이 키우면 현우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괜찮아.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이런 걸 엄마가 해줬을 텐데 엄마가 해주지 않으니까 소통의 대화법을 몰랐던 거예요. 현우한테 이렇게 대화하시면 안 된다고. 어른들이 잘못한 거예요. 가르쳐주질 않았는데 안 가르쳐준 거를 못한다고 왜 애한테 뭐라고 하냐고.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랬대요. 아줌마가, 그때는 아줌마라고 불렀거든요. 아줌마가 아빠랑 할머니한테나 이렇게 애교 부렸으면 좋겠대. 자기한테도 현우냥 뭐 이렇게 하니까 어색한 거죠. 안 들어본 네, 안 말투잖아요. 들어본 그렇지. 거니까. 네. 드라마나 영화 보면 놀이동산에서 아이 잃어버렸을 때 우리 막 미친 듯이 찾으러 다녔다. 애를 딱 만났어. 그러면 그렇지. 너무 반가운 거잖아. 어머, 이래야 되는데 막 어디 갔었어? 그러면서 엉덩이를 때리는데 그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우리랑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찾았는데 왜 화를 애를 때리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되게 익숙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도 또 듣고 배우고 네네, 자라서 맞아요. 네네. 예, 이런 선생님처럼 이런 말씀 좀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사실 걱정을 화를 내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죠. 불안을 화로 표현하는 거죠. 네. 기본이 돼 있으니까. 네. 아이고. 야, 걱정이야, 너. 뭐가 걱정이야. 무슨 전조 증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 너는. 느닷없이 아픈 거니까. 나 옛날에 태국 갔다가 태국에서 탈이 난 거야. 밥을 먹는데 그 증상이 딱 오더라고.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더라고. 일단 말이 안 통하는 데다가 그래서 식은땀 뻘뻘뻘 흘려가면서 이따 하루를 버티고 한국으로 왔지. 나한테 처음 하는 얘기도 있네.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희 아내는 이제 그 대장 전체가 없어요. 이 용종이 3,800개가 있었어요. 대장 처음부터 끝까지 용종이래요. 언제 어느 때 암이 될지 모르는 선종이 3,800개 이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드러내는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했고, 원래는 수술을 하고 다시 3개월 후에 보건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항문에다 연결을 해서 일반인들처럼 이렇게 변기에서 볼 수 있게. 그런데 제가 소장이 기형적으로 짧아서 항문에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 밖으로 빼서 인공항문 장루 장애가 된 거죠.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일반인들은
뭐를 먹어서 체하거나 이제 변비가 생기면 약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에 그 장루 환자들은 체하게 되면 병원을 가야 돼요, 무조건. 예. 음식물이 막혀가지고 안 나오게 되면 배변 주머니를 안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 이 위로 거꾸로, 예, 거꾸로 이렇게 배출되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환장하는 거죠.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막 시름 소리 내는데, 와, 너무 괴로워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래서 마사지를 해주셨구나. 아파? 응. 가스가 돌아다니는 거. 가스가 좀 찼는데? 응.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아내보다는. 이제 아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기력이 없고, 진짜 이거를 도대체 배변 주머니를 지 혼자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안 될 텐데, 누가 분명히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진짜 건강하게 살아서 내가 이 사람보다는 1분이라도 더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그래요. 내가 내 아내보다 그냥 1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는 것도 좋겠지만 무조건 나보다 1분이라도 더 오래 살아라.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라고 유전병이에요. 저희 아빠가 저랑 똑같은 증상이 있으셨는데 검사를 못 받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셔가지고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어느 날 혈변 보고 병원에 갔더니 지금 1분 1초가 급하다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몇 살 정도? 33살에 2013년도 33살에 수술을 했어요. 장루라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건가요? 그냥 뭐 좀 쉽게 생각을 하시려면 인공항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을 다 절제를 해도 소장을 항문에 연결을 하면 일반 그 맞아요. 배변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좀 특이하게 소장이 짧으니까 항문에 닿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길이가 이제 모자라는 거죠. 짧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소장을 그 몸 밖으로 빼서 밖으로 이제 배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인공항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변 주머니를 차고 계시는 거죠. 사실 요 장루를 만들어 놓으면 많은 분들은 적응하게 되기까지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아무래도 일상생활이 편치 않죠.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비워내야 되니까 네. 적응할 때까지 조금 사고들이 생겨요. 네. 저도 이 아이가 처음이니까 자꾸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뭐 주머니가 불량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밥을 먹고 만약에 조금 변을 보고 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게 빵빵해져가지고 저는 엎드리고 터지고 뭐 그 식사 자리에서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일어나다가 터져가지고 그런 적도 있고요. 이제 친구들이 병문안을 오면 하나같이 다 울어요. 그래서 나 괜찮아, 나 괜찮아. 근데 퇴원을 하고도 저를 보면 이 친구들이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애써 건강한 척, 난 괜찮아 하고 있다가 집에 가면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럼 혼자 우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안 울고 싶어. 변기에만 앉으면 그냥 눈물이 났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럼요. 네. 제가 이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그 죄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번 심하게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이제 장례 치르고 이러고 좀 많이 이제 몸에 무리가 왔었나 봐. 그때는 진짜 한 열흘 정도 입원을 했었거든요, 병원에.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이 유착이 심한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안 풀리게 되면 수술을 하게 돼야 되는데 수술을 해도 문제인 게 뭐냐면 워낙 기형 쪽으로 소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를 절제하게 되면은 생명에 이제 위험해질 수가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와, 그때 진짜 미치겠더만, 진짜. 그 얘기를 내 직접 듣는데 복도 나가서.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저를 이렇게 네.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보더니 너 도대체 나 없을 땐 어떻게 살았니? 그러면서 그 3일을 울었어요. 내 대장 오빠 대장 떼줄게 이걸로라도 수술을 하자고. 집에 그때는 진짜 잘못되는 줄 알고. 집에 가서 좀 쉬라 하는데도 이제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집에 가서 좀 쉬어 나 괜찮으니까. 근데 집에도 안 가고 그 보조 그 의자 네. 거기에서 있으면서 보호자 편의점에서 라면 먹어가면서 열흘 안 가더라고요 집에. 그런 일이 터졌을 때 결과가 어떻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사실 보호자인 우리 준용 씨는 24시간 약간 긴장과 불안 그런 게 없지 속에 않아 있는 있죠. 거죠. 네, 걱정 없지 속에 않아 있는 거죠. 네. 늘 관리를 하고 살아야 되는 이제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뭐 환자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보호자들도 보이지 않는 환자들인 거죠. 사실 숨은 환자라고 하는데요. 또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사자인 환자가 더 많이 아프니까 간병을 하는 보호자들이 나도 힘들어요라고 어디 가서 말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정이 길면 뭐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밖으로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래서 숨은 환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준용 씨는 오죽했겠냐고요. 네. 지금 준용 씨 검사한 거 보면 굉장히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는 본인 자신한테 어려움이 생기면 굉장히 마음을 쓰고 염려를 하고 죽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연연하시는 이 아내가 건강이 악화돼서 혹시 어려워지면 어떡하나라는 그 걱정과 불안감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건강을 유지시켜야 되겠다라는 이 모든 과정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을 하시고 이걸 다 떠안고 계시어요. 떠안아. 네.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한 2번, 3번 자꾸 실려가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로 처음에는 내가 막 침대 막 엎을 뻔했어요. 승질이 나가지고. 막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옆에서. 그걸 한 3번 경험을 했더니 나는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후배분이 100평짜리 집들이를 간 거예요. 와인 딱 해가지고 뭐 고기랑 해놓으셨더라고요. 신나게 먹고 즐겼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서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아이고 저런. 아이고. 근데 문제는 100평이 넘잖아요. 암만 소리를 질러도 거기서는 내 소리가 들리잖아. 술도 이제 다들 좀 취했고 아무리 불러도 오지는 않고 환장하겠는데 내가 너무 안 오니까 이 사람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얘는 이미 떨어져 나갔으니까 일단 아무 봉투 같은 거 해가지고 그때 페트병 꽂고 왔어. 페트병 위급할 때는 페트병 끼면 되거든요. 테이프 같은 걸로 막 붙이고 일단 대리 불러주세요 하고 집으로 부랴부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화장실 갔다 와. 미리미리 이런 거 단속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 사람은 여러 가지로 이제 걱정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잔소리가 시작됐잖아요. 물 먹어. 나 아까 먹었는데 또 먹어. 미지근한 물 먹어. 화장실 갔다 와. 이런 걸 체크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잔소리를 하거든요. 먹는 거 조심해서 먹어라. 항상. 그러니까 그 아까 간장국수 밀가루 안 돼 하는 건 이제 이해가 돼요. 네. 혹시나 소화가 안 될까 봐 걱정하셨는데. 그러니까 피자 이런 거 먹으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병원에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 목록이 쫙 있어요. 네. 뭐 내가 이걸 봤거든.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진짜 먹을 게 없어.
그리고 무조건 뭐든지 이 믹서에 갈아가지고 네네네. 이 생식처럼 이렇게 네. 네. 마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걱정이 안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이 안 되겠냐고요. 밀가루 먹지 마. 밀가루 좀 먹지 마. 아니 전화하면 안 받는 거야. 내가 얼마나 답답해. 사실 명백하게 걱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한 걱정이 아닌 거잖아요. 불필요한 걱정이 아니라 분명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걱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소중한 거는 잃을까 봐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인간은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불안이라는 기전을 동원해요. 사랑하니까, 소중한 가족이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당신이 그럴 때 걱정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왜 자꾸 그거를 먹지만 했는데 먹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불안이나 걱정을 화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그런 상황이 되면 네, 너 뭐 먹었어? 네, 그렇죠. 이런 네. 거. 근데 그럴 때 뭐 조금 부담스러워서 아픈 거 조금 아프지 않다고 뭐 좀 그럴 때도 있으세요?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는 저희 아버님이 십이지장 암으로 투병 중이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여기저기 안 좋으신 데가 있었고 제 막내가 와가지고 제가 너무 계속 아픈 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장이 꼬이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금식하고 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제가 가족들한테 자꾸 민폐가 되니까 온전히 몸이 너무 아픈데 아픈 거 그러니까 회복에만 집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아름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까운 주변 사람들한테 가족을 포함해서 민폐가 되면 어떡하지? 사실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남편이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미안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근데 아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0년이 넘었으니까 사실 본인이 본인 신체 컨디션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다 금방 알아. 네. 이게 괜찮은 상태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초기에는 좀 적응하는데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아마 잘 적응하고 계실 거예요. 누구보다 본인을 잘 알고 잘 관리를 하고 계시고 위기를 언제나 도전으로 생각하지 위기에 그렇게 나동그라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걱정은 되지만 결국 당신은 이런 것들을 겪어 나가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걸 알고 있어. 대신 나랑 함께 합시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표현을 좀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